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의 또 임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이제 하루 쉬었다고 해서 월요일 같은데 이제 화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우리 증시가 좀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 업종 종합 차트 잠깐만 켜놓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업종 종합 차트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코스닥 지수가 박스권 하단에서 6거래일 정도 조정을 연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4월 27일 화요일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다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가까이 조정받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장중 마이너스 1.84%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다가 밑골이 달리고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플러스 0.29% 양봉권 캔들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코스닥 지수의 추세 하단 구간에서의 이거를 연속적으로 분봉상의 코스닥 지수 저점 영역대를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런 순매수 수비와 공격이 계속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자, 내일 금요일장 우리가 박스권 하단 구간 단기 저점 영역대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권의 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번 주 면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거래일만 내일 거래만 진행하면 이번 주 거래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공매도 공세에 대한 충격이 일단은 2거래일 동안 일단 일단락 되었다 정도로 이제 풀이하도록 하고, 앞으로 내일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940포인트 구간에서 96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1,000억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1,000억, 코스닥 시장에서의 2,000억 순매도 공세가 이어졌긴 하였지만 기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2,000억 순매수로 인해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뒷받침되어 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한 흐름을 이번 주에 보임에 따라서 자, 오늘 급등한 종목들의 대다수가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성문전자 우선주 종목이 오늘 우선주로서 상한가 시세를 만들었고요. 자, 지금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 가져갔고, 한 종목 동양이우 이우비 종목이 또 우선주 상한가, 동부건설 우선주가 또 상한가, 대원전선 우선주가 오늘 또 상한가, 신원 우선주,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자, 2년선 구간을 돌파하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노르페인트 우선주 종목 6개의 우선주가 상한가, 동양 사무비 종목이 또 상한가, 대우 이제 특수 철강 우선주 종목이 또 이제 그런 해저 터널 관련된, 그리고 철강 관련된 이슈 관련된 우선주로서도 오늘 상한가, 노르홀딩스 우선주, 정치 테마 이슈로 또다시 상한가, 금호석유 우선주 종목 오늘 또 상한가, 태양금속 우선주 종목이 증시가 고가 영역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어디로 방향이 흘러갈지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자 시가총액이 작은 우선주가 거의 지금 상승률 15개 종목들 중에서 거의 9개 종목들 가까이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주는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작은 품절주기 때문에요. 본주는 논외로 하도록 하고, 그 외 어떤 종목들이 우리 불확실한 증시 흐름 속에서 가장 큰 빨간 맛을 보였는가, 그리고 가장 큰 지옥의 맛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는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텔레칩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그런 생산량이 생산이 중단된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반도체 수요가 기존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 메타버스, VR 혹은 AR 기기 등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신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이제 반도체입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를 만들던 혹은 선박을 만들던 그 안에 센서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데, 텔레칩스가 자동차용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전체 물량 가운데 90% 이상을 우리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텔레칩스가 이제 이
이 반도체 소재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직전의 고가 영역대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내고 마치 이 21,600원 구간도 다시 한번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오늘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직전에 이 텔레십스라는 종목이 코로나19 사태에서 4,5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약 이미 4배 정도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 영역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주에 매수하기 좋은 지점은 제가 체크해드리는 14,000원에서 16,000원 가격대까지 추후에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눌림목 구간에서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이제 관련 주로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 이 종목을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기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는 말씀 남겨드리면서 자, 밑으로는 짧게는 자 19,000원 가격대 그리고 19,4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위로 1차 21,600원 구간을 돌파하는가,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앞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상승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본주가 업황에 대한 부분들, 사업적인 측면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라서 이 종목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이슈적인 측면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시범 생산을 들어갔다는 소식이니까요. 이 부분이 실제로 올해 매출로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2019년도 매출 1,300억에서 2020년도 매출 1,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300억 감소했습니다. 자, 2020년도에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4배 이상 폭등한 현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급등은 실적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적이 줄어들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지금 신고가 영역,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 지금 머리 꼭대기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실제 재무제표를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면밀하게 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만약에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를 하고 열심히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상품이 잘 팔리지 않아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최악의 경우를 천재지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자, 과거의 주가 21,000원 부근, 2만 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주가가 이 구간까지 빠졌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의 주가 2만 원에서 우리 저점 영역대 2,500원까지 약 8분의 1, 9분의 1, 마이너스 80% 그리고 90%대까지 대폭락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으니까요. 자, 향후에도 텔레십스 종목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 고가 영역대에서 개별적인 악재 혹은 증시의 폭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낙폭을 보였을 때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는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그리고 3중바닥 영역대 향후 4중바닥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5,000원에서 2,500원 가격대 이 상장 이후의 최저가 일봉상의 우리 최저점 영역대 매수하기 좋은 지점 도달했을 때 이런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상장 이후의 신고가 영역입니다. 자, 21,600원권을 뚫어내면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자,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의 캔들이 나타난다.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주가 급등 이후에 거래량 매수세 줄어들면서 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없이 움직이다가 자, 1중 천정, 2중 천정, 3중 천정을 찍고 주가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 과거에 마이너스 80%, 90% 급락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자, 본 종목 아직까지 이슈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테마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여준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 좀 인지하시면서 밑으로 19,000원, 19,400원권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차 26,000 정정하겠습니다. 21,600원권 돌파 여부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림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광림 종목의
이제 후발주로 우리는 단기 시세 2%의 단기 시세를 노려봤는데요. 자, 본 종목 오늘 돈의 맛 시간 상남자 시간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림이라는 종목이 자, 과거력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016년도 소위 말하는 자, 엄청난 뭐 작전이 한번 걸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거 800원짜리였던 기업이 주가 약 8,990원, 주가 약 10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15년도, 16년도 당시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14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0배 가까이 폭등하는 기염을 보였는데요. 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주가가 1000%가 올라갔다는 것은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실적이 줄어들었는데 주가가 1000% 올라갔다. 이거는 작전주의 형태로 주가 급등의 구간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급등 이후에 대폭등 이후에는 저는 급락이 있다라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폭등한 고점에서 천정, 이중천정, 삼중천정을 다지고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과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자, 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자, 1,300원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1,300원과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영역대가 자, 1,500원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광림이라는 종목은 자, 1,500원 가격대, 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들 계속해서 일봉상으로 매수하기 좋은 지점을 충분히 오랜 박스권 구간을 준 이후에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을 주고 주가가 지금 최근 100% 저점 대비 급등 나오면서 오늘 직전의 고가 영역대도 지금 뚫어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본주 현재가 기준 밑으로 2,800원 구간, 자,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직전의 고점 영역대가 향후에는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남겨드리고요. 자, 본주 분봉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으로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종가 25% 종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밑으로 짧게는 3,000원에서 3,050원, 그리고 조금 길게는 2,950원, 그리고 아까 이제 일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 2,8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면서 자, 기 보유자분들은 자, 본주가 직전에 고가 영역대였던 자, 3,4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1차 분할 매도, 그 이후에 추가 시세는 4,000원, 3,900원을 목표로 2차 목표가 잡고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그리고 차익 실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거래량 매수세 줄어들면서 윗골이 달리고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 버튼 누르고 나오셔서 이런 하락분 조정분을 좀 피하시는 매매 전략 여기서 잘라내 주시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나는 일정 수준에서의 그런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거래에 임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지지선, 익절선, 평단가, 손절선 대응 반드시 진행하시는 거 당부드리고, 자, 광림 종목의 최대 주주가 IOK입니다. 그래서 광림 종목이 급등했을 때 최대 주주인 IOK가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IOK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IOK 오늘 마이너스 2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IOK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시간에 추가적인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IOK 최대 주주가 포비스트 NC입니다. 그래서 포비스트 NC는 지금 사명이 변경돼서 자, 인피니티 NT로 사명이 변경됐는데요. 자, 인피니티 NT 지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NT, 자, 인피니티 N, 어이네요. 자, NT. 자, 지금 거래 정지 중인데요. 자, 인피니티 NT의 최대 주주가 또 비비안입니다. 그래서 비비안이 올해 연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1월달 시세가 나왔다가 그리고 이 사회이사가 중도 사퇴를 진행하면서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 또 위치했는데요. 자, 비비안의 최대 주주가 쌍방울입니다. 자, 그래서 쌍방울에 또 우리가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자, 쌍방울의 최대 주주를 보니까 또 광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자, 광림에서 IOK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IOK가 포비스트 NC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인피니티 NT로 지금 사명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NT가 비비안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비비안이 쌍방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쌍방울이 다시 돌아와서 광림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자, 우리는 광림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후발주로 쌍방울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쌍방울 종목의 차트 잠깐 보고 가고, 자, 그 다음 광림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쌍방울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좀 저점 영역대에 위치했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본주가 2015년도 우리가 광림 종목이 1000% 올라갔을 때 그때 똑같이 700원짜리가 4,200원까지 6배 정도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이 어디였는가 하니, 자, 이 구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박스권 하단을, 이 종목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 600원 구간을 계속해서 단기 저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6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조금의 수익, 그리고 큰 수익, 또다시 큰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본주는 6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640원 부근, 그리고 밑으로 조정 시 조금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광림 종목이 장 막판에 좀 상한가가 이제 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자, 큰 그림에서 본다면, 자, 2015년도 주가 8,990원에서 이제 막 한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지지 구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워봤을 때 우리는 광림 종목의 후발주자 2순위 종목으로 쌍방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림이라는 종목이 주가 1,500원대, 1,600원대에서 이미 100% 시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가 대비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우리는 광림 종목, 쌍방울 종목을 광림 종목의 후발주로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철강주, 동일제강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순환 슈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물동량의 증가, 선박,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선박의 컨테이너 선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진단키트, 백신이 들어가 있을까? 아니면 뭐 철강이 들어가 있을까? 구리가 들어가 있을까? 뭐 원자재의 물동량의 상승과 그리고 철강의 철강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동일제강의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매출액의 증가분이 없었고요. 오히려 적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2021년도 철강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이유는, 자, 영업이익률이 2015년도 영업이익률 7% 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다가 2020년도 근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0%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나고 있어요. 1,2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동네의 대형 슈퍼마켓보다 돈을 영업이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대비 매출액에 대한 그런 성과가 조금 미비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앞으로 올해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이 지금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재무제표로 확인하면 뭐 주식시장에서는 좀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가 떴을 때 이제 팔아라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미 철강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현재 주가에 과거 1,000원짜리였던 주가가 5배 상승하는 그 상승 원동력으로 이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본 종목 기존에 기보유자 영역에서의 거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밑으로 3,000 정정하겠습니다. 자, 4,300원 가격대와 4,5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구간 제시해 드리고요. 자, 추가 상승 시 5,900원을 목표로 철저하게 분할 매도 대응을 일단은 진행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얼만큼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5,900원 가격대가 이 종목에 상장된 이후에 신고가 영역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5,900원 가격대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단기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 매수세 급감하면서 여기서 윗꼬리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고가 대비 마이너스 50%의 낙폭을 또다시 가져가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5,900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남겨드리면서,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 안전벨트, 주요한 지지선 일봉상으로 4,300원, 4,500원 구간 잡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는 오늘 시가 4,200원,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이 똑같네요. 자, 분봉상으로도 오늘의 시가 4,200원과 이 시초 고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었고,
그 다음 이 4,500원을 지지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즉 향후에도 이 4,500원 구간과 4,200원 가격대가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 남겨드리고, 자, 일봉상으로도 주요한 지지선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다 라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상승 시에 여러분들의 행복 분할 매도로 챙겨 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조정을 받는다면 가능한 이 일봉상의 추세 하단, 가능한 2,500원 부근에서 그리고 3,300원 부근 밑으로 조정 시 철저하게 분할 매도로 우리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쉽게 투자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첫 번째 저가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분할 매수 진행해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 싼 지점에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추시면서 단가 관리하시고 상승 국면에서의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매매 전략 좀 취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 철강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컨텐츠 관련주인 애니플러스 종목이 오늘 좀 뜬금없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애니플러스 종목이 지금 케이블 TV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와 협업해서 지금 TV 채널을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 아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격주로 이제 등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 관련된 이제 애니플러스 종목이 오늘 돌연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자, 본주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 종목이 단기 급등하면서 거래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이 종목의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세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이 고가 영역대까지 추가 시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세 상단은 우리가 여기서 올라간다고 따라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고점에서 음봉권의 캔들을 만들면서 이 추세 상단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우리는 단기 급등 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시 우리는 추세 하단에서 조정 받다가 이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거래량 매수세 시초에 동반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체결강도 높아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단기적인 시세 노려보는 형태로 눌림목 구간에서의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 취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한 30분봉상으로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본주가 30분봉상으로의 추세가 아직까지는 이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주 밑으로 분봉상으로 2,790원 가격대,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는 3,050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주요한 눌림목 구간이었던 이 3,2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이 추세 상단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의 캔들이 내일장 보여진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매도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의 행복 실현 진행하셔라 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니플러스의 매출이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청산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1,000원도 안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 자, 청산가치로만 봤을 때는 1,000원이 왔을 때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은 테마성 이슈로 실적의 상승 없이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2020년도 매출액 감소했고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습니다. 실적이 감소하면, 매출액이 감소하면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이슈와 테마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어게인 코로나의 그런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상승 국면이 지속될 때 우리 박수 칠 때 좀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죠. 수익 날 때 분할 매도 하시고 행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하락한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한 종목들 이미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자, 하락한 종목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넥스트 사이언스 종목이 국내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로 주가 3,500원까지 조정받았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자, 과거의 고가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본주 현재가 기준 밑으로 짧게는 12,000원, 12,500원, 13,0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선 대응해 주시고요. 자, 이 12,000원 가격대를 이탈했을 때의 주요한 낙폭은 저는 밑으로 9,500원 구간까지 좀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저점을 다지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인가? 자, 고가 22,000원 대비 벌써 거의 마이너스 45%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60% 급락한 그 저점에서 단기 저점 찍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단기 시세가 좀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위로는 1차 목표가 자, 16,000원, 17,0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정도 폭락한 이 9,500원 가격대 저점 다지고 이 구간에서 네,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백신주로서 네, 다시 한번 기술적인 단기 시세만 소액으로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IOK 종목, 삼성중공업 종목 차례대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IOK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본주가 오늘 떨어진 이유는 자, 전환사채 물량 998원짜리 물량이 1,800만 주 그리고 2,100만 주 가까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 이 물량에 대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로 오늘 차익 실현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주 전환사채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것은 자, 1,000원에 들고 있는 그 누군가는 지금 2,600원에서도 150% 수익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주는 밑으로 짧게는 자 2,350원에서 2,450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대응을 해주시고요. 추후에 자, 이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IOK 종목은 우리가 여기서 두 번 공략해서 150% 이상의 시세를 누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타점이 왔을 때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라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우선주 종목이 자, 감자 결정 이슈와 그리고 공시 내용들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면 자, 1조 원의 유상증자를 추후에 추진하겠다라는 이슈 6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본주 하반기 네, 여름철 우리 조선 주로서 네,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지금 미리미리 잡지 마시고요. 지금 5대1 감자 이슈가 있으니까 네, 뭐 시간 관계상 네,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기준일이 7월 26일입니다. 자, 7월 26일자 달력을 보면은 자, 7월 23일 금요일 종가 베팅 보초병 세워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거래 재개되는 네, 상장 예정일 8월 10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저점 영역대 시청자분들 여름철 조선주로서 저가 매수기에 8월달 7월 말에 관심 가져보시라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고 금요일 주간 마감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